여기에 보면은 주문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좀 무리한 주문도 있습니다. 좀 무리하다 하는 주문도 좀 있는데, 가령 이제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여기 입력 구문, 출력 구문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화면에 이렇게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력 구문이란 말은 입력하기 전에 이러한 말이 화면에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A 주사위 입력이라고 화면에 나오고 A를 입력하고, B 주사위 입력이라고 화면 나오고 B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나중에 결과를 할 때는 맥스 값을 출력하고 다시 하세를 출력하고 3번 모두 비겼습니다를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 값으로 시작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여기 반복문이라고 하잖아요. 반복문. 반복문이라는 것이 플로우 차트 흐름도에서는 특별한 기호가 있지는 않아요. 기호는 없어요. 단지 반복하는 것은 뭐예요? 글이 가면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반복문 쓰이는 명령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while문이 있습니다. while. 뭐뭐 하는 동안 계속 거기를 회전하는 거예요. while문.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for문은 while문의 특수한 예예요. 어떤 값이 일정한 값으로 변화하면서 어떤 일정한 값이 될 때까지 그 루프를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while문을 for문을 쓰지 않고 while문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이제 while문의 단점은 뭐예요? while문이 시작하기 전에 초기값을 줘야 되고 while문에서 실행 조건을 줘야 되고 while문의 맨 뒤에 증감값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값, 실행 조건, 증감값이 여기 흩어져 있으니까 한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게 포먼이죠. 포먼은 처음에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 실행 조건, 그 다음에 증감값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먼은 while문의 한 가지 그 특수한 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이냐면 옛날에 많이 쓰던, 지금은 안 씁니다. 쓰면 절대 안 되는 건 아닌데 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쓰고 여러 개 쓰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게 알고리즘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건데 뭐냐면 고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투문 이렇게 하다가 어디를 가라. 예를 들면 이리 가라. 그럼 이렇게 가죠.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리 가라 하면 또 이리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루프를 순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아마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 이 반복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 때문에 이리 가는 것일 뿐이지 그게 그 플로우 차트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올려드렸는데 이 보시면은 자 카운트 0으로 하라서 0으로 했어요. 맥스도 0으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네, 여기 나와야 된다 그랬죠. 주사위 입력이란 말이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됩니다. 이 출력이란 말은 뭐예요?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주사위 입력이란 말이 출력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음 A 입력은 뭐예요? A라는 값을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출력, 이건 입력. 요 말을 출력하고 요 값을 입력하라. 이 말을 출력하고 이 값을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카운터의 값이 0이었죠? 그럼 0에다 2를 더하면 1이 되겠죠? 그 값을 다시 카운터에 넣는다. 즉 카운터를 1로 바꾸는 거죠. 카운터라는 값을. A가 B보다 크면 그러면 true, 아니면 false 이거예요. 그럼 뭐 true, false라고 해도 되고 yes, no, 예, 아니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A의 값을 max에 넣는다는 뜻이죠. 넣는다. equal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에서는 equal이라는 말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넣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왜 이걸 화살표를 쓰냐면 수학에서 equal은 뭐예요? A와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ax는 A 플러스 B라고 한다. 그럼 왜 A가 우리가 3이었다.
그러면 B가 몇이냐? 그럼 B도 3이다. 그럼 6이 되죠? 그럼 맥스가 얘랑 같으니까 얘도 6이다 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값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맥스가 5였더라도 이 값을 6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으라는 뜻이에요.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수학에서는 그렇지 않죠. 수학에서는 얘가 5였는데 A가 3이고 B도 3이다 그러면 이게 이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수학에서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쓴 건데 이퀄이라고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게 화살촉이라고 그래요. 화살촉을 매번 다 그렸는데 이건 여기서 그렇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 뭐 화살촉이 화살표의 방향 뭐 이렇게 얘기 나와요. 여기 보면은 흐름이 화살표가 명확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걸 다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그려준 겁니다. 일일이 다 그려준 거예요. 이게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자 3번 모두 비겼습니다 라고 출력을 한 거고요. 여기 또 뭐 다시 하세요 출력한 거고 그 다음에 맥스를 출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출력하라고 돼 있죠. 카운트가 3번 했는데 3번 다 똑같으면은 이걸 하고 끝내는 거고요. 다시 이게 3번이 안 됐는데 두 수가 같으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하세요 하고 다시 또 이제 위로 가는 거죠. 위로가 1이 가죠. 다시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자체가 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가서 1이 갔기 때문에 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슨 기호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동그라미 같은 걸 넣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런 기호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 자, 이것을 얘를 종료랑 기호를 여기다 올려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위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됩니다. 그렇게도 그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여기다 넣지 않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위에 손에다 이렇게 넣었느냐? 이건 하나의 통일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통일을 주기 위해서. 통일감. 모든 것은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죠. 자,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입니다. 이게 들어오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계속 이어지죠. 이게 흐름입니다. 흐름. 그래서 이걸 흐름도라고 불러요. 영어로 flow란 말이 흐른다는 얘기죠. 차트는 뭐예요? 그림. 그러니까 흐름도라고 우리는 불러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이게 진행된다 해서 옛날엔 순서도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흐름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보면 한 군데로 들고 한 군데로 나가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한 군데로 들어오고 두 군데로 나갑니다. 얘도 한 군데로 들어오고 두 군데로 나가요.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참이면 1이 가고 거짓이면 1이 갑니다. 참이면 1이 거짓이면 1이. 자,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한 개를 통일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만 이것만 딱 그려놨어요. 이렇게 이만큼만 하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 어때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일단. 그럼 뭐예요? 아, 일이 나가는 것이겠구나. 화살표가 없더라도.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아, 들어오는 것이겠구나. 얘는 나가는 것이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옆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일이 들어오는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일부러 꺾어서 뽑아서 올린 겁니다. 이건 옆으로 해서 나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가면은 이것만 딱 얼른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고 왜냐면 들어온 게 두 군데니까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오니까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얘는 밑에서 꺾어서 올리기도 했고 옆에서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은 겁니다. 옆에서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은 이유는 이게 들어오는 선인지 나가는 선인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위에 선에다가 들어오는 선은 반드시 바로 위에 선에다 해놓고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한 개만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한 개만 나가는 것은 조건문일 때는 이렇게 두 개로
그 외에는 전부 한 개로 통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일단 뭐가 없습니까? 화살촉이 없죠. 화살촉을 아주 제한적으로 썼습니다. 제한적으로. 자, 그래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가나요? 이해가 안 가지 않죠? 이해가 다 갑니다. 이렇게 해도. 화살촉이 없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겁니다.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그런 것들은 모두 화살촉을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략해도 됩니다. 오히려 생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깔끔하니까. 이렇게 훨씬 그림이 간결해 보이잖아요. 이건 뭔가 좀 막 되게 뭐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간결해 보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것도 화살촉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걸 화살촉을 이걸 일부러 그려준 거예요. 왜? 일이 합쳐진다라는 표시로. 그러니까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다면 이렇게 그려줘도 됩니다. 또 얘도 왜 화살촉을 그렸겠어요? 꺾였으니까 그려준 겁니다. 꺾였으니까. 얘도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1, 2 합쳐지죠? 인입이 된다고 그래. 합쳐졌어요. 그래서 그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화살촉을 그려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 이게 없어도 된다 그러면 생략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저 앞에 그림과 다른 게 뭐예요? 이런 게 없죠. 주사위, 주입력, 뭐 이거. 그래서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되죠, 충분히. 왜? A와 두 개의 값이 입력이 되는구나. 또 이 두 개를 한 건에 썼죠, 한꺼번에. A 입력, B 입력이 아니라 두 개를 한 칸에 썼습니다. 왜? 둘 다 입력이니까. 이어지는 거니까. 자, 이것도 두 개를 한 칸에 썼죠? 같은 거니까. 같은 처리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칸에 써주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래야 그림 개수가 줄어들죠. 그림의 개수가 줄어들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건 됐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자, 이런 것을 그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다 3번 모두 비겼습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하세요. 이것도 다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3번이잖아요. 3번. 근데 얘는 어떻게 되나 봐요. 얘는 3이란 건 여기 한번 써있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죠? (3회를) 했는데 무승부였다 하고 끝냅니다. 맥스는 A였다. 그러면 A가 승이다라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력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입력 메시지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값이, 이게 주사위가 아니고 동전이라고 가정합시다. 동전이고 앞면이 나온 사람이 승리를 해요. 그러면 앞면은 1이고 뒷면은 0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A가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고 B가 앞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1, 1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겼죠? 비겼으니까 1이 가요. 그래서 다시 또 갑니다. 이렇게. 이번엔 0이 나왔고 1이 나왔어요. 그럼 B가 이겼죠? 그럼 1이 가죠. 2한테 전혀 지장이 없죠? 자, 이것을 갖다 우리 3회를 하는 게 아니라 10회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에 10만 써주면은 여기 손을 안 대도 되죠? 훨씬 간단해지죠? 자, 이것이 주사위가 아니고 동전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주사위가 우리가 1에서 6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지만은 뭐
20가지인 숫자를 한다. 아니면 카드 뽑기로 한다. 카드가 한 장씩만 사용하는 거예요. 1부터 에이스부터 뭐 해가지고 퀸까지. 자, 그래서 각자 어떤 카드를 뽑아서 높은 수고 한다. 그래도 이걸 똑같이 이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동전 던지기일 때와 이 주사위 굴리기일 때 알고리즘이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알고리즘이. 달라지는 거 뭐예요? 주사위가 몇 번 던져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숫자가 달라지겠죠. 맥스라는 숫자가. 동전일 때는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주사일 때는 숫자가 1에서 6. 이것만 달라지는 것이지 이 알고리즘이 똑같아요. 세 번 할 때하고 10번 할 때하고 요 숫자만 달라지는 것이지 이 알고리즘은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게 안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사위를 던질 때도 이 알고리즘을 쓰는 거고 동전 던질 때도 이 알고리즘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이런 걸 또 생각해 볼게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번호를 키가 작은 아이가 1번, 키가 큰 아이가 키가 큰 아이가 1번으로 합시다. 키가 큰 아이가 1번, 키가 작은 아이가 뭐 점점점 번호가 뒤로 가는 걸로 해봐요. 그럼 이제 먼저 그 키 순서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세우는 그 과정을 우리가 소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정렬이라고 해요. 정렬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뭐 퀵 정렬, 뭐 이분 정렬, 뭐 아니면 뭐 선택 정렬, 뭐 삽입 정렬, 뭐 버블 정렬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렬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만 다 8가지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렬이 퀴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죠. 성적을 1등부터 꼴등까지 할 때도 똑같은 알고리즘이죠. 왜? 점수 많은 사람이 1번이 될 거고 키가 큰 사람이 1번이 될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학교를 통학을 하는데 가장 오래 통학 기간이 긴 사람부터 짧은 사람까지 순서를 해갖고 교통비를 차등 지급을 하기로 했다. 그럼 그것도 역시 똑같잖아요. 정렬하는 방법이 시간을 초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정렬이 정렬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버블 정렬, 거품 정렬, 버블 정렬을 선택했다. 그럼 버블 정렬로 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성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학 시간을 할 것이냐. 의 차이일 뿐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입력이 어떠한 값이 들어갈 것이냐, 어떠한 종류의 값이 들어갈 것이냐 차이지. 그 버블 정렬의 알고리즘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요 부분. 여기에서 이 부분이에요. 자, 어떠한 값이 들어왔을 때 그 값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결과를 낸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중요하기 때문에요.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합니다. 그냥 비겼다. 이것은 누가 이겼다. 이런 정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란 것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왜 이것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또 그렸느냐,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걸 딱 누르면요,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나라 표준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딱 누르면은 이게 또 나오죠. KS는 코리아 스탠다드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표준. 이거 산업에서 쓰는 거예요. 산업. 예를 들면 전기용품을 산다든가 그러면 KS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KS보다는 ISO 규정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수출 수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올 때 그 외국 제품은 우리 KS를 일일이 옛날에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국제 간에 협의가 된 건지 뭔지 몰랐더니 이소 규정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왜? 이소 자체가 국제 표준이니까. 그죠? 이소. 그죠? 그 국제 표준이 있고 국내 표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X는 정부란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 이건 KS 규정에 여러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에 관련된 카테고리, 뭐 건축, 섬유, 광업, 뭐 이런 데 대한 카테고리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것은 정부의 카테고리예요. 지금 이 프로차트 흐름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나사 볼트 있죠, 볼트. 그것도 내 맘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다 이 케이스에 있어요.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강도라든가 그 볼트의 강도, 뭐 직경이 몇일 때 몇 킬로그램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얼마의 하중이 걸리면 굵기가 얼마인 볼트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볼트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직경이 얼마라고 또 길이가 얼마라고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프로 차트도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ISO 5807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표준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국제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KS, X, 0001, 뭐 0002 이런 식으로 붙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규정을 만들었다면, 근데 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ISO 국제 규정을 그대로 갖고 왔다. 근데 ISO의 규정 번호가 5807이에요. ISO 5807이 바로 프로 차트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걔를 딱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저쪽 있죠? 이게 ISO의 플로우 차트 그리는 규정의 이름입니다. 이걸 번역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개요를 딱 보시면은 이 표준은, 이 KS 표준은 1985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5807에 요것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 산업 표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기술적 내용은 뭐예요? 기술 쓴다는 얘기죠.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즉 번역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만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래는 다 번역한 겁니다. 번역. 그래서 기호의 이름, 용도, 그죠? 예를 들면 이것은 데이터는 매체를 지정하지 않은 데이터를 나타낸다. 있겠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예 어떻게 그린다. 여기 보시면 얘는 화살촉이 있죠. 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보면은 요 끝에 화살촉이 있죠. 예.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얘들은 화살촉이 없죠.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됐죠. 이건 교차하는 겁니다.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는 거예요. 별개의 선이죠.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리 가고 얘는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유 함수할 때 화살촉을 굳이 그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얘는 반드시 그려야 되죠.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얘는 순방향이죠. 왼쪽에서 오른쪽. 얘도 순방향이죠. 위에서 아래로. 근데 얘는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화살촉을 반드시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얘 출결합자, 입결합자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페이지가 서로
어, 다른 페이지로 연결될 때예요. 그래서 얘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얘는 밑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안 그렸어요. 얘도 밑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화살촉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려도 그리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리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려요. 여기다 화살촉 그리고 여기다 화살촉을 그려줍니다.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 이것도 보시면 위에서 들어오고 이리 나가고 이리 나가고 이리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하나, 나가는 게 세 개입니다. 그래서 얘만 화살촉이 있는 거예요. 왜? 얘는 이리 가는 거니까 화살촉이 필요 없고, 얘도 이리 가는 거니까 화살촉이 필요 없어요. 얘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화살촉이 필요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근데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화살촉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가는 게 세 개까지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세 개가 넘는다 할 때는 이렇게 따서 또 분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있고 또 이렇게 그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섯 개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얘도 역시 A와 2B를 볼 때 A가 같으면 이쪽으로 가고 A가 B보다 크면 이리 가고 A가 B보다 작으면 이리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과 자, 이건 두 개를 표시했죠. 저렇게 세 개를 표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개를 해갖고 세 방향을 표시해도 돼요. 여기를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크면 이리 가고 A가 B보다 작으면 이리 가고 A와 B가 같으면 이리 가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하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개로 표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다른 거냐? 그림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알고리즘은 같습니다.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이게 있습니다. 별표가 있고요. 별표가 있고 별표가 없는 여기 있고 여기 없죠. 데이터 흐름도 프로그램도 이렇게 있죠. 프로그램 흐름도를 우리는 지금 그리고 있는데 프로그램 흐름도는 데이터 쪽의 기호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다 별표가 없어요. 없죠? 그림들은 다 있는데 별표가 없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사용한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건 매체죠, 매체. 키보드를 말합니다. 이건 모니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천공 테이프라고 있어요. 이건 OCR 카드, 뭐 OMR 카드 이런 카드. 이거는 프린터 용지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자기 테이프라는 걸 말하는 거. 얘는 자기 드럼을 말합니다. 순차 기억 파일이라고 해요. 이건 자기 드럼 하드 디스크도 이걸로 그립니다. 어떤 뭐 세워서 그리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드 디스크도 직접 액세스 기억이기 때문에 이걸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가 중요한 거야. 아니 하드 드럼 대신 지금 하드 드럼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드 디스크를 쓰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지금 플로피 디스크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드 디스크 쓰는 거죠. 요즘 하드 디스크도 잘 안 쓰죠. SSD 쓰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로 출력되는지 어디에서 입력되는지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흐름도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입력이나 출력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이 두 수를 더하는 것이다 할 때 더해서 결과를 출력한다 할 때 자, A와 B가 2와 3이 입력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2와 3을 더하겠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5가 출력이겠죠. 그럼 이 2와 3을 더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5와 7이 됐다. 입력이 됐다.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12가 출력이 돼요. 그럼 여기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5와 7을 더하고 있겠죠? 요것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입력하는 데가 키보드예요. 그럼 이 값이 달라지나요? 똑같죠? 입력하는 데가 파일에서 5와 7을 읽어왔어요. 그럼 이 값이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또 5와 7을 모니터로 출력해요. 프린터 용기를 출력해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요. 값이 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확한 값을 내주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흐름도에서는. 그래서 매체를 표시하지 않는 겁니다.
특정하게 뭐 이게 키보드니 뭐 프린터 용지니 이걸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호들 간략히 설명할게요. 이거는 단자라고 합니다. 단자, 터미네이터. 그리고 외부와의 연결, 그 시작 끝을 주로 얘기해요. 얘는 처리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여기 다 이름하고 여기 나오죠. 이렇게 여기 처리 프로세스.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무엇을 어디에 넣는다 하는 겁니다. 이 값을 왼쪽에 넣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연산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연산한 결과를 여기다 넣는다. 처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데이터입니다. 영어로도 데이터. 얘는 프로세스라고 하죠. 영어로도 데이터고요. 얘는 어떤 값들이 이동하는 걸 말해요. 입력되든가 출력되든가 하는 것들. 다음에 얘는 뭐예요? 판단이라고 합니다. 판단. 이 값, 요 연산에 의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리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이냐, 즉 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 영어로는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판단 기호, 디시전 심볼. 얘는 프로세스 심볼, 처리 기호. 자,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이 같습니다. 데이터 기호 둘 다. 근데 입력일 때 입력이다, 출력이면 출력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근데 반드시 한글로 입력 출력이 아니고요. input AB, 뭐 read AB, 여기는 put 뭐 AB, 뭐 write AB, print AB 다 상관없어요. 얘도 true, false, 예, 아니요, yes, no, 참, 거짓 다 상관없습니다. 얘도 시작, 끝, start, end, SE 상관없어요.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선은 주 흐름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주 흐름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 기호들은 사선으로 가거나 어떤 호 이렇게 휘어가는 거 있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직각으로 꺾여서 수평수직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흐름선은 필요하면 이 화살촉을 해주면 되고요. 자, 이게 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흐름도에서 쓰는 기호는 많지가 않아요. 8개 정도밖에 안 씁니다. 8개 정도 주로 많이 쓰는 거. 많으면 13개 정도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이거 사용합니다. 데이터 기호. 그 다음에 처리 기호 사용하고요. 정의 기필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함수라든가 뭐 서브 루틴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 사용 안 해요. 판단 사용합니다. 루프 끝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루프 끝 기호는 뭐냐면 루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판단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카운트가 n보다 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for문이나 while문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부터 뭐까지 할 때 요 기호를 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고 이게 두 개 이게 짝이에요. 이건 앞쪽 끝쪽 시작하는데 끝나는데, 만약에 for문이라고 할 때 for i는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한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1, 11 1, 1, 11이 됩니다. 1에서 시작하고 1씩 증가하고 11이 되면 끝낸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이제 이름을 써줘요. 뭐 루프 1 혹은 for 1 뭐 이렇게 써주면 돼요. 변수를 i를 쓰겠다면 i 이렇게 써준다든가, i는 1, 뭐 i는 1 플러스 1, i는 11 이렇게 1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여기도 이제 같은 이름을 써줘야 돼요. 이름은 똑같이 써줘야 돼요. 이 조건 한 군데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기호도 쓰고요. 그다음에 선기호는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써줍니다. 통신이나 이런 거 쓰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이 파선기호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씁니다.
결합자는 써요. 왜냐하면 페이지가 커져서 그림을 나눠 그려야 될 때. 그다음에 단자도 써주죠. 결합자, 단자. 생략은 필요하다면 써주겠지만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겨우 이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것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어디 가서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